안녕하세요. 쿠스타알입니다. 쿠드롱, 야스퍼스, 산체스 그리고 브롬달과 함께하는 쿠스타알입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인 림 시스템의 옆돌리기 패턴의 원리편에 이은 응용편입니다. 제 1편의 영상에서 함께 공부했던 림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옆돌리기 패턴의 작도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그 패턴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은 뭐 한 5초에서 10초 사이에 충분히 설계를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응용편으로 수구를 제1적구에 맞춰서 보낼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두께고 하나는 회전량, 즉 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께를 미리 결정하고 그리고 회전량을 조절하는 방법과 그리고 회전량을 미리 고정해 놓고 결정해 두고 거기에 따라서 두께를 결정하는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응용 방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어떤 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두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회전량이 있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 두께, 우리 국민 두께라고 할 수 있는 2분의 1 두께를 즐겨 치시는 분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역시 또 국민 팁이라고 할 수 있는 투팁으로 즐겨 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두께와 그리고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회전량, 즉 팁을 일단 고정해 두고 그것에 상응하는 각각의 팁과 두께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께를 고정한 뒤에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회전량, 즉 팁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편한 두께를 잡고 그 두께로 3쿠션 지점에 수구를 보내는 팁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1적구를 맞춰서 1쿠션에 보내는 가장 편한 두께를 선택한다. 즉 여기에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두께, 절반 두께라든지 아니면은 8분의 3 두께라든지 아니면 3분의 1 두께라든지 자신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두께를 일단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적구와 1쿠션을 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원리편에서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1적구와 1쿠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찾는 방법이었는데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두께를 고정했기 때문에 역순으로 팁, 즉 회전량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팁을 결정하고 찾는 기준이 되는 1적구와 3쿠션을 연결한 팁 기준선의 코너로부터 1적구와 1쿠션을 연결한 선과 평행한 선을 긋는다. 여기서는 노란 선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교차하는 점이 알맞은 팁의 양이다. 즉 이때 이 노란 선과 기준선이 교차하는, 만나는 점이 가장 적절한 회전량 팁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거의 한 2팁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절반 두께를 잡았다면은 절반 두께 2팁으로 치는 아주 가장 편안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두께와 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선택한 두께로 2팁으로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방법의 중요성과 의의를 설명하자면요. 어떤 외국 프로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인데 이름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신은 항상 절반 두께만을 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굉장히 얇은 각을 요구할 때는 굉장히 얇게 치기도 하고 또 밀어칠 때 밀어치기도 하겠지만은요. 일반적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을 만들어내면서 3쿠션을 형성하는 그러한 배치에서는 대부분 다 2팁으로 거의 고정을 해놓고 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을 림 시스템과 같은 이런 방법 혹은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시스템이 베이스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2팁, 그러니까 절반 두께를 기반으로 해서 회전량을
다르게 구사하면서 3쿠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두께를 고정한 뒤에 그것에 가장 알맞은 적합한 팁 회전량을 찾아낸다라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원리부에서 학습했던 그 방법과는 역순으로 제1적구와 완쿠션 사이에 두께를 결정하는 선을 긋고 그 선과 평행한 선을 코너에서부터 우리 팁 기준선까지 그어가지고 코너선과 기준선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적절한 회전량, 즉 팁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배치도의 실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절반 두께로 고정해 놓고 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께 고정 림 시스템 절반 두께를 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편한 두께로 절반을 고정하고 여기에 가장 적합한 팁을 결정하면 된다. 지금 그림에서 절반 두께는 노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구를 제1적구에 맞춰 가지고 노란 선이 가리키고 있는 완쿠션 지점에 보내는데요. 이때 과연 회전량 즉 팁을 얼마만큼 줘야지 3쿠션에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일단 제1적구에서 완쿠션까지 노란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제1적구와 3쿠션 지점까지 연결한 팁 기준선 있죠. 그죠? 팁 기준선을 향해서 저 꼭 지점에서 제1적구와 그리고 완쿠션에 그어진 선과 평행한 선을 갖다가 그으면은 이 선과 팁 기준선이 만나는 점이 곧 가장 적절한 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1.5팁이죠. 즉 1팁과 2팁 사이에 노란 선이 노란 점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요. 코너에서 노란 점까지 그은 선과 그리고 1적구와 완쿠션까지 그은 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가장 적절한 팁은 1.5팁이다. 정리를 하면요. 절반 두께로 완쿠션에 보내고 싶을 때는 1.5팁을 주고 보내면은 3쿠션에 성공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2팁으로 치르면 수구와 1적구 사이의 분리각이 1.5팁 때보다 더 작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2팁과 1.5팁 사이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전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께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면요. 두께 결정 림 시스템 활용했는데 그 아래에 필연적으로 먼저 두께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키스를 빼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고점자로 가기 위해서는 이 키스를 빼는 것, 퍼스트 키스, 첫 번째 키스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세컨드 키스, 그리고 2차 키스까지도 이렇게 고려해야지 정말로 정상급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키스를 빼야 하는 경우 적절한 두께를 조절해 가지고 제1적구가 제2적구를 피해가는 그 두께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고점자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1적구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각을 적절하게 두께를 활용해서
분리각을 잡으면서,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 뭐 사구에서 이야기하듯이 힘 조절을 통해 가지고 제 1적구를 원하는 포지션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말하는 거죠. 포지션 플레이라는 것이.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뭐 적절한 스트로크를 위한 경우다 했는데, 이때는 뭐 스핀볼 같으면은 좀 두꺼운 두께를 기준보다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야 되고요. 관통샷의 경우에는 상당히 얇은 두께를 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샷이 필요로 하는 배치에서는 역시 두께를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를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화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전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지금 보면은 제 1적구가 흰 볼입니다. 그리고 수구가 노란 볼이고요. 그리고 제 2적구가 지금 빨간 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옆돌리기 장면에서 두껍게 쳐가지고는 스트릭 쿠션이 거의 안 나오는 그런 배치죠. 사실 거의 정면으로 흰 공을 밀어가지고 보내버리고 그 선 따라 그냥 쭉 회전이 먹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회전이 좀 죽으면서 스트릭 쿠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치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뭐 결국 밀어치기가 굉장히 능해야 가능한 거고요. 조명훈 선수가 그 어디 월드컵 결승전에서 마지막 샷을 이렇게 밀어치기로 넣으면서 우승을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아무튼 이 장면에서는 가능한 얇게 1적구를 딴다 그러죠.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림같이 이렇게 돌아가야지 스트릭 쿠션이 가능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필연적으로 흰 볼이 제 1적구인 흰 공이 수구를 얇게 흰 볼을 수구가 얇게 이렇게 맞추면은 필연적으로 제 2적구 쪽으로 향해서 키스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뭐 거의 키스가 난다고 봐야죠. 거의 키스가 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키스를 고려한 샷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키스를 난다고 전제를 하면은 그 키스가 다행스럽게 굉장히 1적구가 얇게 맞기 때문에 1적구의 어떤 무브먼트, 운동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제2적구와 키스가 난다고 해도 그렇게 제2적구의 위치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 미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 쿠션 지점에 굉장히 얇게 수구를 보내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제2적구인 흰 볼이 제 2적구인 빨간 볼을 향해서 나아갈 텐데요. 그 밑에 좀 크게 확대를 해놨죠. 나중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1적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내용을 알아야지 키스를 뺀다든지 포지션 플레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얇게 쳤고요. 그리고 키스가 납니다. 실전 영상을 보면은. 그런데 거의 공이 달아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 키스를 빼야 하는 이런 경우에는 두께를 미리 결정해 놓고 그 두께에 맞춰서 회전량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요. 지금 제 1적구인 흰 볼에서 왕 쿠션까지 건선 이게 이제 두께를 이미 결정을 한 거죠. 가능한 얇게 따서 왕 쿠션 지점까지 수구를 보내겠다. 그리고 난 뒤에 코너에서 저 기준선, 하얀 선이죠, 그죠? 팁 기준선의 수구의 진행 방향과 나란한 선을 그어 보면은 제로 팁, 즉 무회전 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게 따면서 무회전으로 쳐야 되고요. 일종의 뭐 관통샷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스트로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얇게 가볍게 무회전 탑법으로 부드럽게 그냥 큐를 앞으로 쭉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쑥 밀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어서 팁을 고정한 뒤에 적절한 두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팁 고정 림 시스템이라고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그대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편한 팁을 잡고 그 팁으로 3쿠션 지점에 수구를 보내는 두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많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실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팁이 투팁이죠. 그래서 투팁과 절반 두께는 국민 두께이자 국민 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거의 한 70-80% 이상은 투팁으로 보통 다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듯이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고 또 자신 있는 어떤 그 두께를 가지고 있다면은, 즉 달리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 공을 맞춰서 반드시 어떤 지점까지는 내가 거의 한 95% 이상 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두께가 있다면은 그 두께를 고정해 두고 팁을 찾는 방법이 앞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다고 하면요, 지금 내용은 나는 투팁으로 치는 게 제일 무난하고 제일 자신 있어 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샷을 투팁으로 팁을 정해 두고, 그리고 그것과 조합이 아주 잘 되는 두께를 찾아서 스트로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화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편한 팁을 잡고 그 팁으로 3쿠션 지점에 수구를 보내는 두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두께 고정 림 시스템과 역순으로 팁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코너에서, 이번에는 코너에서 팁 기준선상의 투팁 지점을 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선과 평행한 선을 1적구에서 1쿠션 지점에 긋습니다. 이 1쿠션 지점에서 수구를 1적구에 투팁으로 맞춰 보내면 수구는 3쿠션 지점에 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이게 한 영상에 한 개씩만 하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좀 이게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혹은 대응하는 이런 내용을 두 가지를 이렇게 함께 하면은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잘 정리를 하시고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익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한 영상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고정한 경우와 팁을 고정한 경우 헷갈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팁으로 고정하여 두께를 이어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팁으로 치는 경우는 회전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쿠션 지점에서 제2적구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을 때 그 많은 회전량을 가지고 3쿠션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3팁으로 칩니다. 회전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그 성공 확률을 더 높이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핀볼 있죠. 스핀볼은 한 2팁이나 3팁으로 쳐도 3쿠션으로 들어올 때는 맥시멈 회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반사각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3쿠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스트로크라든지 회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할 때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회전량을 크게 해서 치는 것은 3쿠션의 반사각을 크게 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화면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팁 고정 림 시스템 3팁으로 치는 경우 했는데요. 자신이 즐겨 쓰는 팁의 양이나 배치에 적합한 팁을 선택하여 그것에 맞게 두께를 결정한다. 이건 앞에 2팁으로 결정해서 치는 방식을 알아볼 때 또 역시 알아본 내용이죠. 그럼 일단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팁 고정 시스템에서는 먼저 꼭 지점에서부터 팁 기준선까지 3팁을 지점을 향해서 선을 긋고요. 이 선과 평행한 선을 제1적구와 왕쿠션 사이에 그어서 이때 왕쿠션 지점이 바로 수구를 보내야 하는 지점으로, 즉 두께가 결정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3쿠션으로 들어온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튼 실전에서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원리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두께와 팁을 갖다가 일단 찾고요. 일단 그부터 먼저 확실하게 이게 체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늦어도 한 10초 안에 설계가 딱 나올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야지 팁을 고정한 시스템과 혹은 두께를 고정한 시스템을 쉽게 이렇게 또 숙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실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3팁으로 팁을 먼저 결정하고 난 뒤에 적절한 두께를 찾아서 공략하는 패턴입니다. 이 배치는 회전량을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경우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보다시피 3쿠션 입사각이 굉장히 예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맥스 회전을 주고 체하는 경우는 맥시멈 회전을 일단 정해두고 체하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가 20 맥스 시스템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수구가 제1적구를 마치고 3쿠션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예리하게 들어가야만 제2적구를 마칠 수 있고요. 조금이라도 좀 둔탁하게 들어간다면은 제2적구 뒤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예리한 입사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팁을 주고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거를 뭐 무회전이라든지 아니면은 1팁, 2팁을 주고 한번 치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2적구 뒤로. 자, 이런 경우에는 회전을 많이 줘 가지고 굉장히 예리하게 3쿠션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쳐야하는 거고요. 자, 이때 이제 설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적구의 위치상 3쿠션에는 예리한 각으로 들어와야 한다. 따라서 3팁을 선택하고 여기에 맞는 두께를 선택한다. 기준선 3팁에서, 자, 이제 설계하는 방법이죠, 그죠? 기준선 3팁에서 코너에 그은 선과 평행한 선을 1적구에서 왕쿠션에 긋는다. 그리고 3팁으로 왕쿠션 지점에 수구를 보낸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뭐 찾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두 개의 영상을 봤지만요, 이번 영상도 결국 두께를 결정한 그 시스템과는 역순으로 찾는다라는 거. 제일 먼저 꼭 지점에서 저 코너에서 팁 기준선으로 선을 긋고 거기에서 3팁을 일단 확정하고요. 그리고 이 선과 나란한 선을 제1적구와 왕쿠션으로 긋고 이 왕쿠션 지점으로 3팁을 주고 수구를 보내면 3쿠션에 성공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일한 배치에서 제1적구 선택을 달리하는 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노란 볼이 수구이고요. 그리고 제1적구로 흰 볼과 빨간 볼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얀 공을 제1적구로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무난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수구와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쿠션으로부터의 거리도 제1적구와 제2적구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3쿠션에서는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일단 가까운 제1적구를 먼저 선택한다 라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흰 볼을 제1적구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팁 결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팁의 회전량의 관점에서 어떤 선택이 더 효율적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실전에서 선택한 제1적구는 빨간 볼입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 A 내용인데요. 투팁 결정 림 시스템 활용되어 있는데 제목은요. 자, 투팁으로 결정한 후 코너에서 기준선에 직선을 그어 투팁 지점을 확정한다. 내가 설계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코너와 기준선에 투팁 지점을 잇는 직선과 평행하는 선을 1적구에서 1쿠션까지 그린다. 이 선을 따라 수구를 투팁을 주고 보내면 3쿠션 지점에 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그림 B도 같은 투팁 결정 배치이지만 그림 A의 경우가 회전이 더 많이 들어가서 3쿠션 지점에서 득점 확률이 높은 각을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그림 B를 보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B는 실전에서 제1적구를 화이트볼을 선택한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배치는 그림 A에서 노란 볼을 수구로 삼은 배치다. 그리고 작도법은 그림 A와 같다. 그런데 이 배치를 공략하지 않고 그림 A의 배치를 공략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수구와 1적구 간의 거리가 짧고 1적구가 쿠션 가까이 있기 때문에 회전량이 적을 수 있는데 혹 운이 나쁘면 3쿠션 지점에서 회전량이 감소하면서 뜻하지 않는 미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제2적구 앞으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 A의 선택을 했을 때는 보다 먼 거리에서 타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회전량이 살아가지고 3쿠션 지점에서는 굉장히 예리한 각을 만들면서 득점의 성공 확률을 높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공략에 자신이 있다면 포지션 플레이 측면에서는 그림 B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사실 고수라면은 흰 볼을 제1적구로 공략을 해가지고 왼쪽 하단 코너에 갖다 두고 그리고 제2적구인 빨간 볼은 얇게 안으로 맞아 돌아 나가면은 옆돌리기의 기본 패턴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 플레이가 가능한 배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1점을 확실히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회전량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서 3쿠션에서 득점 확률을 보다 높이는 이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이 지금 화면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실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림 시스템을 활용한 응용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두께를 결정한 후에 거기에 알맞은 팁, 회전량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역으로 팁을 일단 편안한 팁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적합한 두께를 또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옆돌리기 림 시스템의 그 작도법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스리 쿠션을 즐길 수 있는지도 새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림 시스템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옆돌리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뒤돌리기, 그리고 비껴치기, 앞돌리기, 세우치기, 그리고 더블 쿠션, 그리고 뭐 뱅크샷까지 뭐 일체를 거의 다 망라하는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림 시스템의 원리적인 이 작도법에 대해 가지고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체화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긴 시간 또 시청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